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CBS 장성주 기자의 단독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꽹과리를 치고 야구 방망이를 흔들고 그다음에 화형식을 했대. 제가 앞에 단두대라고 단두대까지는 글로만 있었고 탄기국 사이트에 글로만 있었고 단두대가 등장한 건 아니고 화형식이 있었답니다. 그걸 본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혼절을 했다. 그 박영수 특검이 예전에 얘기해요. 이 칼로 이렇게 테러 비슷한 걸 당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수사하던 남아있는데 그 검찰 시절에 변론을 하던 그런데 상대편 쪽에 있는 피의자가 그런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이 또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훨씬 더 상처를 또 받은 걸 더 상처를 입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시위 문화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너무 후진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제 촛불 집회 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언론들이 극찬을 했잖아요. 네. 이런 민주주의적 질서가 없다. 근데 지금 점점점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 눈살 부리게 만드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이근주님 청취자, 박사모에서도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그럴 뿐 전체가 그러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지금 하시고요. 양희주님은 WBC 야구 대표팀이 탈락했잖아요 어제. 네. 지금 야구 볼 때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일부러 탈락해주고 옵니다. 이런 문자가 올 정도로. 그렇게 또 1호를 하니까 또 말 되는 것 같네요. 그래요. 요 탄핵 이야기는 2부에서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우리 행간에선 정치 얘기 좀 해보죠. 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결국 오늘 탈당을 합니다. 오늘 탈당계까지 내는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이제 그렇게 밝혔는데요. 이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비례대표만 5번을 했다. 이런 거 아주 진기록을 남겼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프로야구에서 이적을 자주 하는 프로 선수를 전이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정치계의 전이맨이라고도 불려왔었습니다. 예. 김종인 대표, 이번에는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 선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4.13 총선 때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그때도 깜짝 영입이 그때도 다 된 놀랐었죠. 거였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들어가서 승리로 이끌고 또 깜짝 승리였어요. 그 승리도. 네. 그런데 14개월 만에 탈당. 이 정확히는 13개월 20일 만의 일인데요. 예. 이 총선을 앞둔 작년 11월 15일 문재인 전 대표의 삼고 철회 끝에 민주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민주당 승리의 1등 공신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예. 하지만 총선 직후에 문 전 대표와 회동을 했는데 당대표 추대 문제를 두고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그렇게 회복되는 모습들이 안 보였어요. 서로 노력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네네. 예. 결국 이제 오늘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전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 탈당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아무 일도 한 게 없으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 강연에서도 오늘이 의원직을 갖고 말씀드리는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탈당을 하는 거죠. 탈당계 낸답니다. 예. 예, 김 전 대표가 오늘 탈당을 결행할 경우에 또다시 이제 둥지를 바꾸는 셈이 되는데요. 민정당과 민자당에서 비례대표 3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천년 민주당으로 껑충 이렇게 뛰어서 가서 또 비례대표를 하고 예. 안철수 전 대표의 멘토를 하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다가 또 민주당에서 또 비례대표를 하다가 이번에 또 탈당을 하는 이런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김 전 대표가 시대 흐름을 잘 읽는 것인지 출중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어찌됐든 김 전 대표는 선거의 달인이라고 불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게 정치적인 감각은 따라올 자가 없다. 뭐 탁월하다 이런 평가를 받죠. 그거는 누구나 인정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번 탈당으로 본인은 아마 좀 토사구팽 당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당을 또 바꾸게 되거나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인 의원의 민주당 탈당. 이거 정치적으로 큰 관심거리인 건 분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행간이 이번에도 점쟁이 문어가 될 수 있을까? 입니다. 점쟁이 문어하면 기억하시겠죠? 월드컵의 그 점쟁이 문어. 예,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점쟁이 문어 파울이 우승팀을 다 맞춰서 큰 화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큰 화제가 됐냐면요. 점쟁이 문어 파울의 일생이란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거 좀 몰랐는데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네,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바로 김종인 전 대표가 문어 파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차례 정당을 바꿔가면서 항상 선거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대선 1등 공신, 승리의 1등 공신이죠. 민주당 총선 승리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죠. 그래서 별명이 킹메이커인데요. 예.
물론 뭐 그가 왕을 만든 건지 아니면 왕이 될 것 같은 쪽에 줄을 선 건지 이건 잘 모릅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네. 그렇지만 확실한 건 그가 있는 쪽이 늘 승리했다 그건 이건데요. 분명합니다. 과연 김 전 대표가 또다시 킹메이커가 될 수 있을지 예. 아니면 그것도 답답하다. 내가 차라리 킹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나올지 아하. 빠르면 뭐 한 달 아니면 2개월 뒤면 그의 선택이 어떨지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탈당계를 오늘 제출한답니다. 김종인 전 대표.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국회의원직까지 내던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2번이잖아요, 지금. 네. 그럼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직을 잃는 겁니다. 아, 잃는 거죠. 그래서 탈당 못할 거란 얘기도 사실은 많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정치는 다 버려도 끝내 버리지 못하는 거. 대선은 포기해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금배지다. 맞아요. 국회의원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장관 뭐 아무리 100개 준다 그래도 국회의원직 하나만 못하다 이런 얘기 할 정도입니다. 장관보다 더 위인데요. 예. 김 전 대표는 그걸 이제 훌훌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결기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례대표를 그러니까 지금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 신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건데 예, 예. 그런 예상을 깨고 초기처럼 지금 의원직을 던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예요? 의원직을 내던질 정도로 민주당이 아니 친문 패권주의가 싫었거나 탈당해서 자신이 추구할 만큼의 그 가치가 아주 절실했거나 아, 당이 싫었거나 네. 아니면 나가서 정말 뭔가 해보고 진짜 싶은 게 뭐- 절실한 게 있거나 예. 뭐 국민들이 분열됐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뭐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 선고 이후에는 대선 후보 선호도, 정당 지지율 등 정치의 판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언급했습니다.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정치판은 확 달라질 테니까 그 판에서 내가 민주당의 친문이나 자유한국당의 친박을 제외한 중도 세력을 어떻게 한번 규합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 개헌을 앞세운 연정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행간 또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가만히 있어도 몸값이 올라간다입니다. 몸값이 당장 올라가는 분위기죠. 예. 당장 탈당 소식 들리니까요. 각 정당마다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구애가 어제 이어졌습니다. 예, 어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조찬회동을 가졌죠. 예. 이것도 일종의 구애라고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뭐 전부 다 지금 오라. 다 오시라. 예, 우리 쪽으로 오라. 이렇게 우리랑 얘기하고 맞는 있다는 분이다. 거죠. 이렇게. 민주당은 약간 떨떠름하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아쉬운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어느 쪽이든 결국 김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국민들이 지지율로 말해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인터뷰로 만나야겠네요. 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뭐 낚시냐. 네. 예. 그래놓고 측근발로 뉴스가 나와놓고 그날 오후에 이제 김종인 본인이 그 뉴스를 부인하는 패턴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뭐 매일이지 뭐. 예, 거의 매일 뭐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아유 저 할아버지 또 낚시하시네. 예, 또는 뭐 밀당한다. 뭐 한번 떡밥 뿌려보는 거다. 뭐 이런 뭐 표현도 나오긴 했는데 오늘은 이게 심상치 않아요. 일단 본인의 말로 탈당 결심을 언론에 전하고 있고 대부분의 뭐 심지어 아까 전에 보니까 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도 네. 그 탈당 결심을 한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네. 뭐 선에서 뭐 여러 가지 방송도 하시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페북 라이브로 한 45분 동안 예. 열변을 토하셨죠. 예. 원래 뭐 지난 총선 때 손혜원 의원이 문재인 대표랑도 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도 친한 뭐 그런 상징성이 있던 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이 부분을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왜 탈당을 할까? 그리고 그 이전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비대위원장 이후에 왜 계속 문재인 대표를 뭐 비판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사실 저도 그 정가에서 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잘 안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정확히는 몰라요. 그게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알아본다 하더라도 이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인데 그 뜻을 그 크나큰 뜻을 저희가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뭐 대략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분석을 해본다면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추론하자면 결국 그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전권을 줄 사람을 찾는데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해야지. 뭐 일단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해야지. 전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안희정 측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그런 뉴스가 있었죠. 예. 근데 전권을 줄 자격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봤는지 이렇게 지금 갑자기 탈당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탈당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언제 한다는 말이 없어서 아직은 뭐 100% 확신을 갖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시간을 좀 많이 하세요, 사실은. 그동안의 발언들을 그렇죠.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한다고 했다가도 다음 날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네네. 네. 권수영님은 뭐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 탈당을 할지 안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네. 진짜 탈당을 해야 하는 거지. 근데 본인 입으로 워딩을 했기 때문에 네. 하긴 할 것 같은데 탄핵 후의 상황을 보고 한다고 하지 않았나? 단서를 그렇게 달았던 것 같은데. 그게 오래전에 했던 멘트고 탄핵 이후는 아주 오래전에도 했고 사실 얼마 전에도 했는데 오늘은 하겠다라고 했어요. 단서 달지 않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제 뭐 자기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돼 가지고 정권을 맡고 진짜 총선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좀 쉽게 해서 폼 잡고 좀 다녔잖아요. 네. 근데 총선 끝나고 뭐 당대표 그때 뭐 추대하니 많이 말만 있었지만 어쨌든 정당이라는 게 선거해가지고 당원들의 민심을 당심을 받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당대표 추미애 선출되고 그냥 비례 국회의원으로 있는데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얼마 전에 하나 냈었죠. 근데 그게 국회 상정이 안 됐잖아. 그 이후에 이제 뭐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명분을 하는 거 보면 그거 말고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도 할 일이 없다고 보는 건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할 일이 없다. 그래요. 그럼 뭐 요번에 그 탈당 결심은 뭐 그렇게 분석을 한다고 치면 근데 이제 이게 이 과정이 최근에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반년 이상 지속된 맞습니다. 상황에 어떤 종지부를 찍는 네. 뭐 종지부 또한 또는 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전에 뭐 굉장히 어떤 뭐 문재인 대표를 틈만 나면 뭐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고 또 틈만 나면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뭐 디스를 하셨는데 이분이 뭐 왜 지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랬던 건지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좀 코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대선 후보라는 지위 그리고 정당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구시대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 그 경제민주화법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실제로 워딩을 그렇게 해서 친문 패권주의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게 단순히 문재인 전 대표를 갈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맘만 먹으면 요런 그게 괄호 사이로 숨어 있어요. 요 말이 예. 비슷한 게 그 비대위원장에서 당 대표로 추대하는 안에 대해서 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한테 불만을 되게 많이 가지고 격정을 토로하셨는데 네. 그때도 비슷해요. 네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예. 할 수 있지 않아? 너 정도면? 이런 갈굼인데 예. 사실은 그거를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좀 압박을 넣었으면 어느 정도 먹혔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진짜 원칙주의자고 시스템주의란 말이죠. 네. 본인이 추구한 게 거기 아이덴티티가 그거고 정체성이 그건데 거기다 연못 구워져.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재인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참, 내가 진짜 제일 답답한 게 국회에서 벌어진 일을 문재인 끌어들이는 거는 진짜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아? 아니 진짜 이런 거. 이게 무슨 조폭 진짜 조폭이야? 그냥 그럼 뭐 오다 내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우르르 하나? 일종의 그게 세대 아니잖아. 차이 같아요. 세대 차이.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 민주화를 자기의 브랜드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87년 헌법 개정할 때 9차 개정이었죠. 개정할 때 그 경제 민주화 관련
조항이 헌법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 근데 그게 진짜 김종인 작품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확인된 바는 없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윤카피 소장이 말했지만 이분이 정치를 바라보는 인식이 과거 독재 시대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도 좋아, 취지 좋은데 이게 굉장히 관치 경제예요. 이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관에서 쉽게 해서 인위적으로 관료들에 의해서 뭔가를 막 쉽게 해서 재벌 기업 막 때려잡고 하는 거 그런 걸 하겠다는 거거든.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한 세상인가요? 그리고 그거는 공정거래위원회만 자기 역할 제대로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법률이 있으면 법을 만들면 돼. 이번에 상정이 안 된 거는 뭐 이유가 있어서 상정이 안 됐겠지. 여야 합의가 안 됐건 당 내에서 조율이 안 됐건 그걸 왜 문재인한테 책임을 떠넘겨. 그러니까 우리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하고도 좀 이제 작별할 때 되지 않았나? 지겹다 진짜. 그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분이 이제 구시대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그 프레임으로 뭐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 특히 자신한테 불리하게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피해의식 같은 것도 핵심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표를 뭐 어떤 과거 뭐 YS나 DJ 같은 제왕적 네. 뒤에서 뭐 심지어 뭐 공천원 이거 정치자금 나눠주고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거기에 플러스 이분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구시대적 마인드를 갖다 보니까 권위주의가 굉장히 강하신 분 같아요. 네. 사실 이게 김종인 전에 비대위원장이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만들었으면 본인이 그 같은 당 의원들 설득하고 섭외하고 그래서 그 법안을 만든 사람이 그거를 통과시키도록 해야지. 그냥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문재인이 오다 내려가지고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냥 뭐 꽃길 안 깔아주면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그 권위주의와 구시대적 마인드가 결합한 그간의 상황이 누적돼서 오늘의 뭐 이런 어떤 뭐 탈당 논란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사실 이게 우리 저 야권 지지자분들 또는 더민주당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진상이잖아요. 진상이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죠. 물론 뭐 저희들은 그나마 좀 뭐 호의적으로 봐드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뭐 이분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6개월 동안 하셨던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좀 막 이렇게 좀 감내하기 힘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감내하기 힘든 그런 몸에서 행동들. 사리가 한가마 나와. 예,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분의 탈당설이 이 정도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상품성과 정치적 파워는 도대체 뭐 어떤 데서 오는 걸까요? 이분이 그 상황을 정말 잘 이용하세요. 그게 특징인데 지금 누가 목마르고 누가 배고프고 누가 아쉽고를 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지금 더민주당에 와서 그 힘을 발휘했던 거는 첫 장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자회견장에서 선대위원장으로 왔는데 그 자리는 사실은 우리 다 기억하시잖아요. 공동선대위원장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박영선하고 한쪽에 왼쪽에는 박영선, 오른쪽에 김종인이 있는데 거기서 공동 얘기가 나오니까 단호하게 무슨 소리냐, 나 단독이다. 전권 위임받았다. 전권을 위임받았는지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런 식이에요. 거기서 당황스럽잖아요. 일단 어른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러한 또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핀치에 몰린 상황이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을 되게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서의 그동안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왔어요. 상반된 건데 그 본인이 그 문재인 후보를 가장 잘 도와주고 안정감 있게 끌어갈 사람이라는 그러한 상징성이 하나가 있고 또 보수 언론 쪽에서는 문재인을 가장 아프게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언론 주목도를 굉장히 잘 타고 간 거죠. 예. 그 사이에서 또 임팩트가 적어졌다 싶으면 사고도 치고요.
잠적을 한다든가 그게 자기 본인의 주가 올리기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정치적 파워가 다 나오는 것이죠. 상황을 잘 이용한다. 그런데 그 2012년에 그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그런 정치력을 전혀 못 썼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박근혜 정권은 약점이 없었어. 그리고 엄청난 중앙 집권적인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친위대 수준. 거기서는 별다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또 제가 뭐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은 본인이 주어진 상황 안에서 굉장히 줄을 잘 타긴 하는데 본인이 직접 개헌판을 만든다든가 또 뭐 빅텐트를 만든다든가 하는 상황 본인이 판을 짜는 능력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왜 도대체 측근발 기사를 흘려보내고 본인이 부정하느냐. 본인이 확신이 없으니까 측근을 통해서 기사를 내보내고 헤드라인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댓글이 달리는지를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이거 아니야? 그럼 물러나고 또 다른 걸 시도하고 이런 식의 좀 약간 기회주의적인 습성도 좀 있습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노예함이지 노예함. 네. 친문 패권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친문 패권주의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일종의 그런 힘은 그 어떤 이제 갈등이 존재할 때 생기는 힘이란 말이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 특히 이제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친문 패권주의로 계속 공격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이제 막 탈당이 분당이 발생을 하고 그 책임을 정말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전혀 이제 친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모셔온 거지. 모셔와서 진압을 어쨌든 거기서 스탑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문재인이 데려왔어. 그리고 친문이 아니고 또 친문을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예. 그 자체에서 이미 파워가 생기는 거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토를 달 수 있는 상황 누가 달겠어요? 문재인의 힘이다. 예, 친문 패권주의. 역설적인 표현. 역설적인데 예. 김종인도 친문 패권주의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프레임 위에. 그럴 듯하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글쎄 모르겠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탈당하면서 그 프레임이 또 다시 이제 악용이 되겠죠. 이게 친문 패권주의의 증거로 또 거론되면서 네. 활용이 되겠죠. 이놈의 지긋지긋한 친문 패권주의. 패권을 제대로 한번 행사를 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 예. 그 뭐 이 사실 뭐 굉장히 해석하거나 분석하기 힘든 할배인데 정치인이신데 뭐 이 김종인이라는 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어쨌든 그분이 직접 한 발언을 한번 체크를 해 보면 그나마 좀 이게 뭐 좀 보이는 패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패턴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윤가피님께서 한번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에는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데 우리 비슷한 예로 정말 그 발언을 읽기 어려운 사람 정치인이 하나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노빠들은 엄청 잘 읽어. 우리는 읽는 방법 알죠. 그렇죠. 액면 그대로 읽으면 액면 되니까. 그대로 읽으면 그게 답인데 네. 설마 저런 노예한 정치인 그 전략적인 정치 승부사가 저 말에 숨은 뜻이 없을까 고민하다 보면 다 헛발이잖아요. 네. 우리만 잘 읽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반대에 서 있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언사입니다. 네. 정확히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뒤집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비례대표 출마 갖고 말이 많았죠.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추호 김종인 선생님 그런 별명이 붙었죠. 그때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총선 승리 후 내 역할은 더 이상 없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비례대표 혹시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네.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과 내 역할은 없다고 말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비례 2번으로 등록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을 하려면 분명하게 정직하게 얘기하고 해야지 나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비례 후반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가고 싶으면 맨 앞에 가는 거지. 예. 이 발언입니다. 두 발언의 간격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문재인 광주 방문을 놓고서도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뜯어 말렸잖아요, 그죠? 예. 엄청나게 뜯어 말리다가 그때 문재인이 광주를 방문했는데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진솔한 자기 신념을 광주 시민에게도 표출했다. 광주 시민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게 뜨거운 반응이 나왔던 데고요. 그 전에는 굉장히 악의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가면 뭐 거의 총선 망할 것처럼 뭐 맞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비슷한 게 총선 끝나고 나서 그날 아침에 14일 아침이죠. 4월 13일 날 총선이었고 4월 14일 아침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왔었어요. 이거는 눈 밝으신 분들은 봤는데 네. 총선 패배 책임은 광주를 가지 말라고 했는데 뭐 간다는 둥 막 엄청나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가 몇 시간 후에 바로 잡아가지고 문재인의 광주 방문은 잘한 것이고 수도권의 외연 승리 비결은 다 문재인에게 있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수고했다. 덕담을 던지시기도 했습니다. 예. 발언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이제 합의 추대를 앞두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그 김종인 본인은 합의 추대 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없긴 없는데 이종걸 의원을 통해서 압박을 넣습니다. 이종걸이 문재인에게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는데 김종인 합의 추대하자. 그럼 문재인 생각이 중요하다. 문재인이 결정할 일이다. 문재인이 결정하면 합의 추대된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줍니다. 근데 솔직히 이종걸 의원 정도 되면은 그거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시키니까 한 거지. 그래 놓고선 문재인이 우리 당에서 김종인 합의 추대는 어렵다.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신경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 내가 언제 합의 추대 이야기를 했느냐. 난 당권에 생각이 없다. 더 이상 개인적으로 문재인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 낭떠러지에 구해놨더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킹메이커론에 대해서도 나는 절대 킹메이커는 안 할 거다. 앞으로 킹메이커 역할은 절대 안 할 것이다 하고 뭐 이재명 만나서 띄워주고 안희정 만나서 띄워주고 별짓을 다 합니다. 반기문도 만났었죠. 반기문 하니까 나온 얘기인데 예. 나는 반기문에 관심 없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가 또 약간 뒷방 늙은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빅텐트론을 펼치면서 반기문이 보자면 한번 볼 수도 있는 거지. 실제 이러기도 했었고요. 사드에 대해서도 깜짝 놀라실 텐데 예전 발언을 찾아보면은 사드를 배치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안보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뭐 당대표 선거를 의식해서 사드를 반대하다니 세상 보는 수준이 그 정도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문재인에 대한 스토킹 발언은 굉장히 뭐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를 들어달라는 압박용으로 보통 문재인을 이렇게 갈구는 발언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모아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하죠. 네, 굉장한 분이시네요. 두 개만 더 할게요. 예. 이 뒤로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개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개헌파 아닙니까? 네네. 근데 새누리당에서 개헌론이 술술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진짜 개헌을 하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에서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것은 새누리당에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내각제 같은 거 해서 정권 연장을 해보려는 측면에서 나온 정략적인 생각이다. 아니 우리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발언이죠. 네네. 뭐 그 이후에 뭐 독일식 내각제를 하겠다, 빅텐트를 만들어서 뭐 3년을 뭐 단축하겠다, 총대선 일치시켰다라는 발언 뭐 너무 잘하시니까 이 정도 넘어가고요. 네. 탈당이 핵심입니다. 탈당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어집니다. 탈당은 무슨 탈당이냐? 내가 정치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어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했었고요. 정치 그만두시려나? 내 거치는 헌재 판결을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그러다가 탈당하겠다. 오늘 발언입니다. 어느 당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탈당에 대해서는 어느 당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냥 어느 당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선 출마할 생각 있냐니까 절대 없다고 했는데 대선 출마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봐줘도 되지 않나. 하다가 좌절될지언정 가슴속에 출마의 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할아버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네. 할아버지가 김병로 가인 김병로 김병로 선생님. 네. 저 전 대법원장. 뭐 훌륭하신 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거 알아요? 아 그랬나요? 네, 그분이 1960년 우리 4.19 혁명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고 나서 민주당이 그때 의석의 78%인가를 먹었어. 그때 공약이 의원 내각제야. 그래서 속전속결로 그때 개헌을 했죠. 의원 내각제 개헌을 하고 대통령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윤보선
씨가 대통령 당선됐는데 네. 그 대통령은 의회에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간접 선거하는 거죠. 예. 의원들이 선거하는 거야. 그때 후보가 몇 명이 나왔냐면은 한 8명 정도 나왔어요. 8명? 9명? 그때 윤보선 대통령이 거의 압도적으로 200한 아니 나머지 하여튼 윤보선을 제외한 나머지 표를 다 합치면은 한 40표가 안 돼. 그중에 한 표짜리 후보가 6명이 있어요. 아, 그 중에 한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김병로. 선생. 별거 다 기억하시네. 그러니까 정덕후야 정덕후. 아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혹시 출마하면 할아버지의 꿈을 잇는다. 무슨 뭐 저 소년 탐정 김정은 일 같은데요. 뭐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저기 제가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쭉 들어보니까 뭐 요건 인상 비평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인상 비평인데 어떤 그 이미지가 왔냐면은 아 이분 따봉충 같다. 맞아.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뭐 저도 뭐 페이스북 따봉충이었으니까 따봉충이니까 글을 하나 일단 올렸는데 이게 그 일정 시간 안에 일정 시간 일정 수 이상의 따봉이 안 나오면 이거는 망한 글이야. 그럼 바로 지워. 나도 그래. 아 형도 그랬어? 왜냐면은 내 글이 뭐 20다봉 이런 게 남아 있으면 내 인생에 얼룩 같은 거잖아. 되게 없어 보이죠. 없어 맞아. 보이죠. 타임라인 이렇게 쭉 훑어보면 맞아. 되게 창피하지. 없어 보여서 딱 반응을 봤는데 초기 반응이 뭐 안 좋으면은 바로 이렇게 삭제하거나 나만 보기로 돌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또 부계정을 운영하잖아요. 아, 그렇죠. 따봉 안 나올 것 같은 경우는 네 부계정이 써라. 그 부계정이 측근인 거야. 맞아. 김종인한테는 부계정 같은 거야 그 측근이. 그래서 부계정으로 일단 싹 간 본 다음에 네가 실없는 놈 되라. 네, 반응이 좋으면 본계정으로 각 잡고 글을 쓰는 거죠. 역시 관종은 관종을 알아봐. 아 그렇죠. 우리만 이렇게 알아보는 거고. 맞아. 두 번째 그 인상 비평은 아 이분 되게 게으르신 분 같다. 왜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계속 어떤 구애 과정이거든요. 뭐 문재인한테 구애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제3지대가 될 수도 있고 이재명 안희정도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사실 구애를 하려면 제대로 뭐 데이트 계획도 세우고 뭐 돈도 벌어가지고 뭐 선물도 안겨주고 그러면서 어떤 동등한 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한량처럼 되게 살고 싶은데 일하기 싫고 나 좀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호강시켜줄 뭐 어떤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이런 거를 찾는 기둥성방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확히 반대의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네, 내 그 얘기를 하면 여혐되는 거 알지? 아니. 네. 나 그 장르 아니고 네. 나는 반대로 네.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이게 또 뭐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데. 예, 일맥상통 어디서 일맥상통하냐면 달건이 기질은 있어. 아 그렇죠. 내가 총리를 하고 싶으면은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발언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죠. 릴레이션을 맺고 하면서 성장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야. 그게 더 쉬운 길이라 하더라도 난 달건이로서의 자존심이 있고 가오가 있지. 슈킹을 해야 되는 거야. 예. 슈킹을 하는 길이 근데 너무 힘들어. 예.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조찬 모임에도 가야 되고 이 모임에도 가서 덕담도 해야 되고 힘들죠. 이 후보 띄웠다 저 후보 띄웠다 하면서 진짜 쉬지를 않아. 언론 플레이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 이 할배가 그 총선 때도 솔직히 대충 한 게 아닙니다. 뭐 선거운동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춤도 추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쇼부를 치는 방법이 있죠. 나한테 경제에 대한 모든 걸 위임해 준다고 네. 전권을 준다고 제발 해줘. 그럼 나도 도와줄게.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대통령이 되는 길이 있잖아. 꼭 여러 사람을 궁지에 빠뜨리는 식으로 해서 본인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써. 예.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이야. 왜? 달건이 정치성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다. 날로 먹고 싶고 추대받고 싶고 남의 정치력을 뺏고 싶고 이런 성향이 있다. 그게 뭐 사실 저 김종인 지금은 뭐 워낙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네. 그 노인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이 포스가 느껴지긴 하지만 네.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 30, 40대 사진 보면 무슨 저 곽도원 같아. 곽도원. 뭐 그래요? 범죄와의 전쟁에서 풍채 이따만 하고 선글라스 끼고 인상이 그냥 정말 건달 같아요. 중정 요원 같지 않아?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종합을 해보면 되게 부지런한 한탕주의. 한탕주의 사람인데 네. 정말 부지런하게 한탕을 노리는 거야. 맞아. 근데 너무 성실해. 네, 정말 부지런하게 뭐 한탕을 노리다 보니까 그동안 뭐 경제민주화 뭐 한번 헌법에 삽입했고 또
의원 5번 했는데 다 비례대표. 예, 한탕. 당 옮겨다니면서 비례대표 하잖아. 예, 그러다가 뭐 이번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또 한탕에 성공하셔서 정치적 영향력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요번에도 한탕 노리시고 네. 예, 어떤 그 정치적 활로를 찾으려 하신 게 아닌가. 근데 그 스펙 가지고는 그렇게 고생 안 하고도 원하는 거 충분히 받을 수 아니 있어.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농사짓고 성실하게 예? 작업하면 이게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그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안타깝네. 참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할아버지 김병로 대법원장 이야기했는데 그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아 그럼요. 예. 예?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의 상징. 진짜 이승만 정권하고 맞서 싸워가지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했던 그 기타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질 자체는 확실히 그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 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곤조가 있으시죠. 그 뚝심도 있고 노태우 정권 때도 진짜 자기 주관도 확실하고 예. 그 대충 막 그 대충 타협해 가지고 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서 그게 이 세상이 막 바뀌면서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좀 보조를 좀 맞춰서 자기가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을 조금 고치면서 소위 정당 생활을 한다 그러면 정당의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변화했는지를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고 정당 안에 몸을 담고 활동을 했더라면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네. 나서 그렇게 팽당하진 않았을 거야. 제 생각에는 그 안에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죠. 하니까 아니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는 거지. 거기는 그 당시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가 레알 조폭 집단이죠. 근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렇게 상식적으로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거기는 뭐 그냥 슈킹 집단이고. 그렇지 뭐 그렇지. 제가 뭐 좀 전에 뭐 달건이 기질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얘기고 굳이 설명을 좀 더 첨언을 하자면은 가오가 너무 세셔서 가오지상주의. 네. 가오가 너무 세셔서 남들과 경쟁을 하거나 성실하게 성취를 하거나 이게 너무 안 맞아. 아쉬운 얘기 하는 것도 정말 싫어해. 진짜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자기가 위에 있다고 보는 거고 문재인 자네 정도면은 당신도 정당 민주주의 정도는 정당 민주주의가 안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되지 않아? 라는 발상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배웠더라도 그게 이제 뭐 시대가 한 반세기가 지나서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뭐 좀 아깝긴 하다. 예를 들어서 김명삼 정권 또는 김대중 정권 이 정도쯤에서 한 번쯤 뭐 중용이 돼서 본인 뭐 소신 관철을 시켰으면 뭐 본인도 성불을 하시고 뭐 지금쯤 뭐 국가 원로로서 뭐 잘 뭐 하셨을 텐데 이게 저 어떤 집념 이루지 못한 자신의 꿈에 대한 한이 그 자신을 상당히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는 것 그러니까 같은 그런 경제 생각이 민주화인데 그 이제 그 키워드가 경제 민주화잖아요. 제가 뭐 아까 전에 뭐 명확치 않다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한테 알려진 걸로는 87년 당시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이제 그 경제 민주화 조항을 뭐 하여튼 집어넣는 걸 했다는 뭐 그런 증언은 있고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그렇게 증언을 했죠. 하여튼 네. 자,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눈에 한국 경제를 보고 있으면 이게 민주화의 열매를 재벌들이 다 따먹어 버린 거야. 그리고 재벌을 통제를 못 하고 있다. 이 권력이 대통령이든 행정권이든 입법권이든 이 저 재벌 권력을 제대로 통제를 못 하고 있다는 그 뭐 한이라면 한 네, 맞습니다. 네. 답답한 거야. 저 양반 눈에 보기에는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저거 저거 확 내가 하면은 휘어잡을 수 있다 이거거든. 네. 굉장히 그걸 해보고 싶은 거야. 굉장히 재밌는 말씀인데 정치 권력에 욕심이 많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경제 권력에 욕심이 많은 것이고 정치 권력은 그 수단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관점이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경제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정치판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 민주화는 중요한데 정치적인 민주화는 그건 나는 대상이 아닌 거야. 그래 너희들끼리 민주주의 잘 지켜. 근데 나 정도 되면 그런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건 좀 아마추어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게 그 뭐 요즘 모 대선 후보님에 의해서 선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뭐 회자가 됐는데 어쨌든 뭐 그 정책의 뭐 선의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전혀 뭐 의심은 안 하고 네. 좋은 취지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민주화의 어떤 과실을 재벌 대기업들이 많이 독점을 한 게 사실인데 그거 자체도 이제 뭐 박정희나 전두환, 뭐 노태우 이런 정권에서는 뭐 가능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시대하고는 안 맞죠. 너무 이제 외골수적으로 이제 그것만 이제 고집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찬동을 안 하면 마치 무슨 뭐 개혁의 배신자인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사실 문제는 좌파 우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아직도 재벌을 어떤 그 국가 권력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또 박근혜 정권이 K재단 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런 거 기업들 후려친 거 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다 불법이잖아. 그래서 탄핵 당하는 그렇죠. 거고. 예. 사실 행정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무슨 방법으로 그 재벌들을 그 이재명 의원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건데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사법 권력이 단죄해야지. 예, 법을 제대로 만들고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통해서 이제 감시하고 그래야죠. 규제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 민주화는 이제 그거를 이제 더 뛰어넘은 그렇지. 그런 수준이고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아마추어 같은 얘기야. 그렇게 해서 언제 개혁을 해? 이런 생각이실 거라고. 근데 봐요.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진짜 김종인 의원 지금 의원이니까 김종인 의원이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를 탁 맡아서 한번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한번 보고 싶기는 해. 정책적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근데 사실 그 왜냐면 정책적 아이디어를 딱히 뭐 이렇게 제대로 디테일하게 보여주신 적은 또 별로 없어요. 아무도 몰라. 내 생각에는 예. 그걸 내가 여기서 왜 까? 그럼 그러니까. 다 준비할 거잖아.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만큼 그 노태우 시절에 보여줬던 정책들은 대단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왜냐면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깔 이유는 없었지. 굳이 내가 그걸 지금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영업 왜 기밀 까겠어. 같은 거군요. 네, 그런 예. 관점으로 봅니다. 뭐 이렇게 맛집에서 뭐 이렇게 비법 소스 뭐 이런 거. 실제로 이분이 그 보사부 장관 지낸 이후로는 예. 거의 그 공직을 맡은 적이 없죠. 공직 쪽에 못 갔잖아요. 예. 그때 동아은행 비리 사건 뭐 연루되고 뭐 그 이후로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뭐 비례대표만 지금 한 2번 한 거죠. 아예 5번, 5번. 비례맨이야. 비례대표만 그러니까 한 5번. 그 동아은행 그 이후로. 오케이, 오케이. 비리 사건 연루 이후로 예. 그때 그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나서 잔류민주당 네. 잔류민주당 그 비례대표 했었죠. 했고 이번에 한 거고 그렇게 2번 한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펼쳐 보일 기회를 못 얻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미망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은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그게 좀 보고 싶긴 해. 과연 저 양반이 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고 해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낼까? 좀 궁금하긴 해요. 내 생각에는 오래된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막상 펼쳐놓으면은 현실 정치와 현실 행정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이제 뭐 실제로 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이게 많이 충돌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경제 영역으로 적용을 시키면 역시 또 뭐 탈법이나 뭐 이게 이 시대에는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그렇죠. 아이디어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그렇게 미망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그 하나씩이라도 공개를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탈당과 맞물려서 이게 상당히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뉴스가 있었는데 박영선 전 이분도 뭐 전 비대위원장이었죠. 아 그렇죠. 예, 원내대표였고
이분이 오늘 그 안희정 지사 캠프 쪽 제안을 수락을 하기로 했다는 네. 그런 뉴스가 있었고 또 이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한테 김종인 탈당에 대해서 코멘트를 요청을 하니까 뭐 말릴 수 없다. 뭐 이런 말로 거의 뭐 이제 그 기정사실화하는 네. 그런 반응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기가 상당히 이게 두 개 맞물리는 예. 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재밌어요. 예, 요거는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문 용어로 관뚜껑에 못 박는 발언인데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말리지 마라. 네. 예. 김종인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자, 그렇지. 굉장히 젠틀한 발언인 척하면서 예. 사실은 완전히 기정사실화 시켜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인데 예. 너무 속내가 훌러덩 드러났죠. 음. 그 사실 그 정가에 여의도 정가에 도는 얘기에서는 우리도 뭐 들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번 경선에서 안희정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그쪽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 사실은 그 안희정 후보에 관심이 좀 있었죠. 근데 요즘 지지율 하락을 통해서 김종인은 매력을 못 느끼고 이거 안 되겠다. 예비 뒀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서 직접 뭔가 또 해보시러 나가는 와중이고 또 박영선 입장에서는 어차피 반문의 비문인데 이거 좋은 찬스다로 본 거죠. 그러면은 만일에 뭐 확률은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안희정 후보에게 자신이 가장 높은 점유율로 있고 싶으니까 일종의 자리 의자 빼기를 시도한 발언이 아닌가 예. 이렇게 봅니다. 예. 권수영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저도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겸상 할 수 있는 사람 숟가락 하나 더 있는 것보다는 혼자 대장 먹는 게 좋잖아. 그렇죠. 공동 박영선 비대위원장 의원도 자리도 한번 뺏겼었는데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도 이제 뭐 선수 쌓이면서 지난번 서울시장 그때 박원순 시장한테 경선에서 패배하고 거물로 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잖아 그때. 예. 그리고 뭐 그 뒤에 막 노력했는데 잘 안 되고. 사실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정치를 하는 거지. 그렇죠. 자기 정치를 해야 되지 누구 뭐 밑에 설 군번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제가 뭐 박영선 이것도 인상 비평입니다만 박영선 의원을 보면 나만 잘 되면 돼. 이 마인드가 정말 물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하지만 정말 이분은 말, 뭐 표정, 행동 모든 것에서 나만 잘 되면 돼라는 이 아우라가 그 뿜겨져 나오는 그런 분이신 것 같고 실제로 이 박영선 의원이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완전 최측근 행사를 했었어요. 네 맞아요. 예, 막 맨날 쫓아다니면서 나경원 약간 비슷하지. 뭐 저기 뭐 거의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 뭐 그런 포레스트 존재였다가 예, 캐릭터 겹쳐. 예, 그랬다가 이제 뭔가 좀 사고를 좀 많이 쳤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고는 박영선이 쳤는데 그 정치적 책임은 김종인이 뒤집어 씌우는 예, 김종인이 뒤집어 쓴 대표적인 게 비례대표 칸막이. 아, 그렇죠, 그렇죠. 칸막이 비례대표 그거 예. 1, 2, 3, 4 뭐 등급 나눠서 했나? 뭐 A 등급 뭐 B 등급 이런 식으로. 네. 군을 분류를 했잖아.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 괜찮다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랬다가 이제 현장 가서는 도망가고. 일명 나가 있어 사태. 네. 아,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빡쳐가지고 어. 다 비대위원들 다 모아 나온 다음에 박영선 너 먼저 나가 있어. 너 나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침통하고 그 진짜 무슨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네. 쫓겨난 뭐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랑 박영선 위원장이랑은 뭐 거의 정치적으로 뭐 다른 한 길을 안 걷는 뭐 그런 사이였죠. 네네.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제대로 이제 뭐 빅엿 한번 먹인 거고 박영선 씨가 요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김종인 씨가 보기에 안희정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탈당을 했을 거다. 네, 그렇게 이런 보이죠. 추론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어떤 우리 저 비문의 대표 아이콘 중에 하나였던 뭐 박영선, 이종걸 나머지는 다 국당에 가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비문의 핵심 인물인 박영선이 김종인을 제끼고 그 어떤 그 비문 세력의 숙주라고 해야 될지 뭐 의탁처라고 해야 될지 이걸로 안희정 지사를 초이스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와중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거기에서도 좀 약간 밀려난 예, 그 비문 쪽에서 안희정과 박영선의 어떤 그런 구심력 때문에 상당히 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입지가 옹색해진 거죠. 그렇죠. 없지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아서 그 좋아하시는 비례대표 의원직도 심지어 그 2번으로 셀프 공천까지 하신 것까지 버리고 광야로 나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회 땅 없던데. 근데 기회 땅이 어딨어? 진짜 탈당을 할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 녹음을 하는 와중에서도 아니, 난 탈당 안 할 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정치라는 거는 명분 싸움이잖아. 나 탈당할 거라고 예고까지 했지만 명분이 주어지면 철회하면 돼.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발언이라고 보는데 네. 탈당을 하면 되는데 계절을 막았네. 계절을 막고 자기 후원금을 다른 정치인들에게 나눠줬네. 이거는 그냥 언론 플레이잖아. 계절 막힌 거 그렇지. 누가 알아?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 예. 나 탈당할 거야. 이래도 진짜 응? 진짜 내가 이래도 나 안 잡을 거야 이 놈의 새끼들 그냥. 그게 이제 그 똑같은 사태가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 칩거 사태. 그게 뭐 비슷했던 거 아니에요? 잡아달라는 얘기지. 예. 그래서 탈당을 할 거였으면 뭐 전격적으로 뭐 탈당 성명서라던가 보도자료라던가 이런 걸 뿌리면 되는데 이분은 굉장히 단계적으로 떡밥을 또 뿌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맨날 그 술자리에서 사표 내는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사표 내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 진짜로 사표할 나 사람 같은 사람은 그냥 바로 쓰지. 그냥 사표를 내버리지. 그렇죠. 예고 없이 그냥 가서 그냥 전날 술 먹다가 얘기 딱 하면 그 다음 날 사표 들고 가는 거야. 이게 작년만 돼서도 말이죠. 예. 탈당한다고 그러면은 그때 어땠어요? 의원들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막 집 앞에서 기다리고 이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 박영선이 관뚜껑에 뭐 박았잖아. 뭐 박았고 존중해야 근데 된다고. 몇 명 갔잖아. 매달린 사람이 박용진. 박용진 시켜서 박용진 간 거지. 또. 그리고 또 저 누구야? 이철이도 갔나? 이철이는 안 간 것 같은데. 이철이는 지금 이제 안캠프거든. 그렇지. 안캠프 안 간 비문 의원 3명이 갔나요? 진영 갔을까? 진영 안 갔는데. 그래. 좀 뭐 좀 진영은 그렇다. 짠하다. 진영 의원은 지금 문재인 의원하고 지금 문재인 대표 쪽 같이 지금 행보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가요? 군생활 잘하고 있어요. 뭘 좀 알아. 파견 와가지고 파견병이 뭘 좀 알아. 잘해. 빠릿빠릿 하시네. 중대 군가도 잘 부르고 적응 다 있어. 아유 뭐 훌륭하시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또 최종적으로 탈당 이거 뭐야 서류 탈당계. 탈당계 쓰고 뭐 이제 또 비례대표 승계까지 돼야 이게 확실히 되는 그렇죠. 걸로. 예. 예. 탈당은 해야 하는 거야. 피곤하다 진짜. 정말 피곤해. 피곤해. 탈당이 대단한 뉴스. 이거 탈당 뉴스도 사실 며칠 전에 측근발로 떴다가 본인 입으로 부인했던 썰이에요. 근데 잡으러 온 사람이 없으니까 나 그러면 나 계좌 막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원래는 리액션을 기대를 했던 거지. 정말 리액션 더럽게 안 나와 이 당. 이 당이야 이 당. 어른들 공격을 안 하는 당이야 진짜. 당이 아주 강해졌어. 당이 이제는 배짱 퉁퉁 튀겨도 되는 당이 됐고 사실은 아니, 일단-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 예. 아니 그리고 예. 일단 국회의원 자원들이 예. 정말 물갈이가 참 잘 된 것 같아. 잘 됐죠, 깔끔하게. 많이 잘 된 것 같아. 진짜 생각해 보니까 예. 그렇게 강짜를 부리시는 타이밍이 선거 앞두고인데 이번 탈당도 또 선거 앞두고네. 그러면 진짜 출마가 목표가 아니라 대선판인데 니들 그동안 내가 1년 동안 지랄지랄하는데 안 듣더니 이 대선판에서 내가 탈당해도 니들이 눈 하나 꼼짝 안 하나 보자.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일지도 모른다 또 생각이 드네. 그렇죠. 정말 골 때리네. 문제는 작년 총선 지금 대선보다 작년 총선이 훨씬 더 빡셌고 그렇지 지금은 너무 지금은 여유로워. 뭐 지금 저 뭐 야당 더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뭐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그동안 뭐 그래서 그 가능성은 있어요. 예. 저는 대선 후가 되든 아니면 대선 전이 되든 본인이 직접 일단 광야에 나가면 네. 자기를 중심으로 뭔가
정계 개편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아, 나 근데 권순웅님 말씀 듣고 나니까 미몽이네요. 미몽. 안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더 그러니까. 강력해지네. 그치. 점점 더. 아, 그게 저 머리가 우리 괜히 모인 것 같아. 정무 감각이 나름 뛰어나신 분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안 나가실 것 같은 그러면 느낌이 그 든다. 평가에 의거하면 아니 반기문 정도 지지율이랑 그 스펙 유엔 사무총장 되는 분도 그 양반 중심으로 이게 판이 안 짜졌는데 그래가지고 드랍을 했는데 솔직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반기문 그때 당시 반기문보다도 이게 지금은 레벨이 낮거든요. 그렇죠. 네임밸류가. 그래서 저는 사실 본인이 직접 대통령 선거 나가는 그림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대선 전과 후를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시대 이후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 아니냐. 네. 예, 조금 더 큰 그림.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금 어대문이라고 뭐 할 정도로 이 상태로 가면은 진짜 예. 큰 변수가 없는 한 문재인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개헌파 보세요. 거의 다예요. 네. 그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리고 내도 더민주당 있죠. 내부에 한 30명. 네. 그러면 이 숫자가 압도적이에요. 200석 되죠. 예, 200석 돼요. 개헌 가능하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개헌안이 공통적으로 뭐냐면은 이원 집정부제예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는 거고 외치 의전 대통령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실권은 국무총리가 갖는 그 시스템인데 그 그림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뭐 서는 그런 그림은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윤가피님은 뭐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개헌 얘기만 나오면은 예. 막 도망가고 싶어. 이게 개헌이 답안 나오는 얘기거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예. 근데 나는 뭐 강력한 대통령 그 제 지지자고 4년 중임제로 갔으면 하는 입장에서 개헌 얘기만 나오면 그냥 넋을 잃어버려. 방금 나 영혼 외출했다 나왔어. 그럼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게 일종의 김종인 대표의 이번 대선 지지 선언일 수도 있다. 지지 선언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지한다 이게 아니라 굿 게임. 지지치고 나가는 거. 지지치고 나가는 거. 이번 대선 그냥 포기를 한 거야. 왜냐?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간봤던 분들 다 지금 다 폭락하고 어떤 분은 불출마하고 반기문 이재명 최종적으로 안희정 지사 이게 공교롭게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폭락을 한 시점에 이분이 탈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분이 이번 대선은 진짜 말 그대로 어대문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개헌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을 시켜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총리가 하든 뭐 아니면 뭐 또 그 자기한테 정권을 준 뭐 총리를 세우든 그래서 근데 참 그게 그 정도 연세 드신 분이 3년을 기다리는 이런 빅픽처 그리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런 달건이 짓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달건이다 가능한 그러니까 그림이죠. 3년 정도는 내가 좀 더 기다릴 수 있다. 내 체력으로 보나 뭐 정력으로 보나 뭐 이런 계산으로 이번 대선은 어차피 그냥 나가리 시키고 그 개헌파들 모아서 임기 3년으로 단축시킨 다음에 그때를 보자.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이 생각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그 주류를 제외한 네. 모든 정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진짜 이거 정말 엄청난 민심의 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좀 미리 내가 경고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예. 이원 집정부제 이런 거 꺼내 놓으면 지금 국회 개헌 특위에서도 이원 집정부제로 지금 가닥이 잡힌 것 같고 네. 이거 탄핵 당합니다. 민심에 의해서 두고 보세요. 예. 내년에 이 대통령 선거로 끝이 아니야.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지나면은 총선 또 돌아와. 예. 지금 국회의원 임기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금방 돌아옵니다. 이게 정치는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민심 지금 이 탄핵의 이 민심 정권 교체에 대한 민심, 적폐청산에 대한 민심 이건 계속 이어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브레이크 거는 시도가 들어오면 그거 박살나요.
난 국회 개헌특위 저 사람들 정치 그만하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 난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 네, 저도 장담합니다. 예. 민심의 폭 맞습니다. 지금 뭐 거의 그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을 할 수 없던 세력들이 탄핵을 시켜가지고 강제로 임기를 종료를 시키려고 그랬던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은 어차피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기도 전에 불복이야. 이거. 네, 아 진짜 대통령 대선 치르기도 전에 불복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빠르다 빨라. 부지런한 것들. 예. 근데 이제 뭐 어떤 대선 후보는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발언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사실 부안해동이 아니고 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그 안지사 소신하고 국회 개헌특위하고 똑같아. 그렇죠. 예. 그렇지. 그렇게 부안해동이 되면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예. 여러분들 개헌에 대해서도 이거 듣는 분들은 개헌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뉴스를 조금 챙겨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그 정치판 돌아가는 키워드의 하나로 개헌을 좀 계속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대선 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 헌법 현재 헌법 현행 헌법과 국민들 주권자들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합법적 쿠데타를 지금 계속 기획하고 모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단기간 안에 결판 날 주제는 아닌데 계속 우리가 감시하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예. 김종인 의원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머리 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네. 이런 그림을 그릴까? 그럴 수도 있겠. 그건 뭐 모르는 거니까. 하긴 그분 마음속 아는 사람 한 명도 아무도 없어. 없어. 하긴 2004년도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아니 누가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김종인 의원이 그때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나? 그때 뭐 찬성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때 국회의원이었었나? 아우 너무 오래되면 가물가물하다. 뭐 국회의원 아니었구나. 예, 국회의원이 아니었었던 거. 속으로 찬성한 걸로. 또 탄핵했던 정당의 비례대표가 됐지. 2004년 그 탄핵 직후에 열린 총선에서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가 된 거지. 네. 그럼 뭐 저희가 이제 뭐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물론 김종인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게 이번 에피소드의 결론이지만 개인적으로 뭐 좀 예측을 해볼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그 재미삼아 재미삼아 뭐 한번 해보고 뭐 한 10,000원 빵 정도 할까요? 네네. 예, 뭐 이분이 뭐 출마를 할 건지 뭐 입당을 할 건지 네. 뭐 개인적으로 한번 예측들 해보는 걸로. 일단 다들 출마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그건 그러니까 빼던가. 예. 그러니까 예. 그냥 이건 재미삼아인데 저는 예.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예. 한다면 어느 당으로 할까? 한다면 무소속으로 할까? 뭐 기성 정당으로 갈까? 오케이, 뭐 그걸로. 그 정도는 얘기거리가 될 것 같아요. 권수영님은 아이씨, 난 출마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한다면 어디로 할까? 그래도 나라면 한다? 형은 꼭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뭐를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하고 나는 뭐 그 뭐야. 아니 왜냐면 내가 이 가정을 가지고 라면 예. 네 별로 이제 반응을 안 해서 그럼 그런데. 빼드리자. 그래 빼고 저 윤가피님이랑 김반장. 아니 하면 라면 예. 무소속. 무소속. 그런 이상한 선택을? 젊은 사람들 코드에 맞추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억지로 대답하고 고생이 많으시네. 뭐 한다면 무소속이 제일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고요. 예, 윤가피님은 국당엔 들어갈 공간이 없다. 왜? 경선을 해야 돼. 이미 경선 시작했잖아. 경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수라장이죠. 예. 네. 거기는 못 들어가고 네. 그 무혈 입성할 수 있는 당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입니까? 그 바른정당이다. 바른정당. 하더라도 타이트하지 않은 데 가서 한다. 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이게 어차피 진지한 건 아니니까 그냥 뭐 제가 하나 찍자면은 바른정당에도 그래도 김무성이랑 유승민이 있다. 있지. 저 한국당 자유당에는 음. 지금 황교안 보니까 얘도 간보다가 그냥 출마 안 할 것 같아. 어려워요. 네. 네, 어렵기 때문에 김종인 입장에서는 자유당이 제일 만만해 보일 것이다.
그게 너무 근데 자기 부정에 대해서 뭐. 그래. 뭐 저기 근데 서로 평등할 일은 아니고. 아니 근데 자기 부정은 아까 전에 그 우리가 바로 그렇지. 자기 부정이 화신이지. 자기 부정을 매일마다 하시는 맞아. 이분은 순간에 사시는 분이야. 맞아. 순간에 살고 따봉에 살고 따봉에 죽는 분이. 어제 발언을 내가 어떻게 기억해? 예. 뭐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초심을 살려서 예, 뭐 너무 자연스럽다. 예. 뭐를 해도 다 자연스러워 이분. 맞아요. 논리를 만들기 때문에 자기가. 맞아. 그럼 뭐 요 정도로 가볍게 예, 그 사실 뭐 우리가 탈당을 할지 안 할지도 아직 확신이 안 서니까. 탈당부터 자신이 없다. 난 일단. 탈당 안 할 것 같아. 나 이거 예측 안 할래. 짜증나.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이 할배한테 놀아나는 것 같아. 탈당을 전제로 1시간 동안 떠들었기 때문에 예. 그냥 탈당하세요. 탈당하는 걸로. 탈당 안 예. 하면 이 방송이 우스워지니까 예, 저희 얼굴 봐서 예 탈당해 주십시오. 네. 네, 부탁드립니다. 탈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것도 또 문제되는 건 아니겠지? 노인표만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오늘은 네. 모든 정치인과 모든 지지자들이 탈당을 부탁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딱히 우리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요. 뭐 저 박영선 의원도 뭐 그랬는데 그럼 뭐 안녕히 가십시오. 뭐 그동안 뭐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예, 덕분에 저 뭐 저희들 총선 뭐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됐고 그건 뭐 저희가 부인할 수 없고요. 고마웠고 예, 뭐 꼭 본인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뭐 건승하십시오. 예,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민주화 꼭 이루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노인의 비유 맞추고도 쉬운 게 아니네. 같은 당에서는 안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사실 힘들었지. 아우 그냥 막 힘들었다. 바람 암 걸릴 것 같다. 사우나에서나 만납시다. 예, 사우나에서 만나고. 자, 그 1시간 정도 뭐 떠들었는데 문제적 인간 김종인. 예. 이번에 그 탈당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분 권수웅님 마지막 멘트 시키면 또 누구 스나이핑 할 것 같아서 내가 안 시키고 윤가피님 뭐 혹시 마지막